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는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제안은 시간이 될 때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악플에는 답변하지 않고 바로 삭제합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63번째 토픽은 약물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내용입니다. 약물역학 파마코에피데미올로지는 역학 에피데미올로지와 임상약리학 클리니컬 파마콜로지가 접목된 학문 분야입니다. 역학이란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강 질병 현상의 발생 수준을 측정하고 각 현상의 발생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학문이며, 임상약리학은 기초약리학 지식을 임상의학에 접목하는 가교 학문으로서 인체에서 약물의 효과 및 약물 동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초기 임상시험을 비롯하여 맞춤약물 치료를 위한 중개 임상연구,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적절한 약물 치료를 위한 최적의 의약품 개발 과정에 필수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는 전문 분야입니다. 약물역학은 여러 요인들 중에서 특히 약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약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롭거나 해로운 결과의 빈도를 파악하고 특정 약물 복용과 질병 발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규제기관이 의약품을 심도 있게 심사한 이후에야 품목 허가를 주는 제도가 정립된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발전한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06년 미국에서 순수식품의약품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연방정부가 약물에 관한 행정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30년 FDA가 설립되었습니다. 1937년 설파니라미드 사건으로 107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1938년 식품의약품 화장품법을 제정하였고, FDA는 신약의 시판전 안전성 평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제약회사는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약에 대한 전임상 독성 실험을 시행한 후 FDA에 보고하여야 했습니다. 1962년 캐포버 해리스 수정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계기가 되었고, 이 법안을 근거로 FDA는 안전성에 대한 증명과 의약품 효과의 유의한 증명을 바탕으로 신약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부터 WHO는 국제약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약물 유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1989년 국제약물역학회가 결성되어 연 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은 2007년 대한약물역학위의 관리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약물역학과 관련된 국내 제도는 시판 후 약물감시제도로 자발적 부작용보고 제도, 재심사제도, 재평가제도, 위해성관리계획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 부작용보고 제도는 한국에서는 1988년부터 자발적 부작용보고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10여 년간 보고 건수가 수십 건 정도에 그쳤습니다. 2000년대에 제약회사와 약국의 약물 부작용 보고를 의무로 하면서 부작용 보고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일부 대학병원을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하기 시작하고 2009년에 약물감시연구사업단이 창설되면서 20개의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전국에 지정하고 확대한 이후 부작용 보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재심사 제도는 일본의 재심사 제도를 모방하여 만든 제도로 1995년 1월부터 국내에서 시판 허가되는 신약 또는 일부 전문 의약품에 대해 허가 후 일정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부작용 등을 조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재심사 제도는 삭제되고 위해성 관리 계획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재평가 제도는 1975년부터 의약품 재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신약이 시판 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하여 허가 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은 신약,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약물 감시 계획,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한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약물역학 연구를 위한 연구 설계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환자 사례 보고는 특정한 약물을 복용한 후에 특이한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의 경과를 기술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환자군 연구는 관심 질병이 발생한 환자군만을 연구 대상으로서 포함하여 서로 다른 연구 대상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같은 연구 대상자 안에서 시점에 따라 질병 발생의 위험을 비교합니다. 즉, 한 환자에서 질병 발생 직전의 일정 기간을 위험기간, 질병 발생 거리가 먼 일정 기간을 대조기간으로 설정하여 위험기간과 대조기간의 질병 발생 위험을 비교합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는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질병의 발병 여부에 따라 연구 대상자를 질병을 진단받은 사람과 진단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과거에 해당 약물에 대한 노출력이 있는지 비교하는 연구 설계입니다. 코호트 연구는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추적 관찰 시작 시점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 대상 약물의 노출 여부에 따라 대상자를 약물에 노출된 사람과 약물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눈 후 추적 관찰하여 각 군에서의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함으로써 약물 노출과 질병 발생 간 인과적 관련성을 평가하는 연구 설계입니다. 의약품은 신약 개발 과정을 통해 시판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들을 거치면서 제한된 기간, 제한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판허가를 받은 후 다양한 질환과 특성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신약 개발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돌출하게 됩니다. 시판허가 이후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물 감시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물역학 연구 수행 시 고려할 윤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역학 연구 중 특히 관찰 연구는 대상자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재를 하지 않지만 약물역학 영역의 연구는 개인의 정보, 예를 들면 개인의 약물 사용 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약물역학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가 위반되었을 때 위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옴스는 임상시험과는 범위와 성격이 다른 역학 연구의 중요성과 독립성을 인정하여 역학 연구의 윤리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1991년 역학 연구의 윤리적 심의를 위한 국제윤리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에 역학 연구를 위한 국제윤리 지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국제역학회 IEA 산하 유럽역학연합은 2002년 우수역학 연구 수행 지침 GEP를 마련하였고 2004년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IEA는 2007년 11월 더 체계적이고 상세한 우수역학 연구 수행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약물역학회 ISP는 1996년 우수역학 연구 수행 지침 GEP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행 지침은 미국 실정을 많이 반영하여 만들어져서 ISP는 지역적, 개념적으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우수약물역학 연구 수행 지침 GPP를 2004년에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ISP는 1997년 피험자의 비밀 보호와 기밀 유지를 위한 자료의 비밀, 의무 기록의 기밀 및 공중 복원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1998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약물역학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IRB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마다 임상시험 실시 기관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가 없는 자료,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신속한 연구 수행을 통해 사회적 이익이 있는 경우 등은 IRB에서 동의서 면제 허용이나 신속심사로 승인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동영상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